안녕하세요. 어느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느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느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해주셨습니다. 오늘 내가 재밌는 거를 만들었다. 정말- 재밌는 거. 안녕하세요. 어느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참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그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하고 책을 많이 사서 봤는데 이 시기에 너무 밝은 책을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어두워져도 흩어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. 저 책 많이 샀잖아요 최근에. 네. 근데 마땅히 소개할 책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런 시기야말로 좀 현명한 분의 글을 읽고 싶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하는 황현산 선생님의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는 책이 왠지 요즘에 여러 코로나도 그렇고 말이죠. 저에게 어떤 지혜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 몇 군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이제는 고인이 되신 황현산 선생님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트위터에 글을 남긴 것들 중에서 좋은 문장들을 골라다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. 뭐 이미 한 6, 7년 된 글이지만 어제 썼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어떤 지혜의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들이 글마다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저도 우리의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해 줄 만한 글이 없나라고 좀 찾아보게 되는데 워낙 코로나라는 게 또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다 이렇게 뭔가 시원한 글이 없었는데 아주 그 이전에 쓰신 글이었지만 마음을 크게 위로를 해줬습니다. 네. 약간 이런 말이 참 위로가 되더군요. 명랑하기는 성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. 명랑하기는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. 늘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명랑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내가 재밌는 거를 만들었다. 정말- 재밌는 거. 명랑한 때가 왔네요. 명랑한 친구가 같네요. 재밌는 거 만들었죠. 재밌는 거. 어떤 거? 재밌는 거. 네, 가 있어요. 엄마가 보러 갈게요. 갈게요. 재밌는 거. 아우 명랑하다. 안녕. 재밌는 거. 내가 명랑한 친구였습니다.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엄마 차 여기. 그게 뭐예요? 엄마 거. 할머니한테 같이 잠깐 놀고 있어요. 싫어요. 안녕하세요. 어른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정말 문득 돌아온 것 같아요. 요즘 그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들을 좀 추려와 봤어요.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이 글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이런 글입니다. 명랑하기는 성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. 명랑하기는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. 늘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명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글입니다. 글쎄 예전에만 쓰면 그렇게 막 빡친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 시기다 보니까 명랑하기는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. 이 시대,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희망을 주면서 억지로라도 약간 불어라도 조금 더 명랑한 내색을 서로 간에 좀 해주는 게 이 시대의 윤리가 아닌가. 그래서 저번에도 집에서 이럴 때일수록 물론 걱정도 되고 많이 그렇지만 더 많이 웃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최근에 헐리우드 배우 중에 누구죠? 자가격리를 하면서 막 재밌게 춤추는 모습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신 분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런 모습 보면서 맞다 힘들지만 이런 게 어쩌면 이 시대의 윤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. 사실 우리 집안의 어떤 명랑 담당이 지혜 씨잖아요. 저요? 집에서 명랑하죠. 지혜 씨가 되게 지적이고 뭐 이렇게 범민이죠 명랑함은. 근원은 지혜 씨죠.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지혜 씨의 밝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? 웃음이 끊이지 않고. 그래서 지혜 씨의 명랑이란 건 일종의 윤리이기도 했겠구나라고 함부로 좀 이렇게 막 갖다 붙여봤는데 좀 무리수죠? 부끄럽죠. 좀 무리수인가요?
어쨌든 저는 몇 번 말했지만 지혜 씨 명랑함에 기대어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맙다는 생각도 이 문장을 보면서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엔 이 문장인데 최근에 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. 빨리 지급해야 된다, 아니다, 재정 파탄 난다, 뭐 이런 여러 논란 끝에 어쨌든 소득 70% 정도를 잘라서 이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양측의 주장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 말일까? 왜냐면 이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잖아요. 근데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아 지급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그 위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일, 그것도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. 왕조시대에 선비를 욕보여선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. 민주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그 선비에 해당한다. 이렇게 문장을 쓰셨습니다. 이것도 뭐 예전에 봤으면 싹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시기와 맞물려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시민들이 위험을 잃지 않고 살게 하는 일이다. 물론 이게 어느 시대에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의 좀 지향하는 바이겠지만 특히 요즘같이 우리 모두가 위험을 자칫 쉽게 잃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장기간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워낙 저는 일종의 약간 전시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. 저희가 모든 인류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전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. 이 민주사회라는 것은 모든 시민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. 선생의 이 말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. 마지막은 이거는 뭐 이제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보다가 그냥 하고 제가 최근 요즘 했던 생각들 또 지혜씨와 범민이 사이에서 이 문장이 딱 눈에 꽂혀서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내가 딸과 대화 중에 남자는 아무리 커도 애다. 그런데 그 애가 바로 나 아닌가. 남자는 제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애정을 다른 여자에게도 기대한다. 끝내 애일 수밖에 없다. 그 유아적 사랑 투정이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 대개 근본주의로 치닫는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물론 이건 어떤 성숙하지 못한 어떤 자아의 어떤 잘못된 방향, 근본주의로 치닫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쓴 글이지만 그 앞에 이제 남자는 아무리 커도 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. 남자는 제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애정을 모든 여자에게 기대한다. 지난번에도 저도 왜 지혜 씨한테 영상편지 썼을 때 말이에요. 엄마 고마워요. 그땐 고마운 줄 몰랐어요. 제가 참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하잖아요. 엄마 고마워요. 참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달리 말하면 지금은 엄마가 줬던 애정만큼 못 받고 사니까 뭔가 불만스럽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런 애정은 사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. 지금 전범민이 어디 가서 지금 지혜 씨한테 받는 대접을 받으면서 살겠습니까?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남자는 그거 하나 못 떨쳐내서 평생 좀 애처럼 사는 거구나. 엄마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겉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제 속 내면 어디엔가는 그런 게 작동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날 이렇게 냉대해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마음이 약간 있겠구나. 그러니까 사실은 범민이가 생기기 전에는 네. 전혀 볼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을 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.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 범민이가 없을 때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지혜 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뭔데요? 사람을 정말 차별해요. 빨리 제 마무리하세요. 옛날에 잘해줬거든요, 저한테. 빨리 마무리하세요. 그러니까요.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, 저는 지혜 씨가 차별을 한다고 느끼고 지혜 씨는 제가 투정을 부린다고 느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차별이 먼저냐, 차별이 과연 있냐, 그걸 투정할 대상인 것이냐. 근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. 제가 또 지혜 씨한테 어떤 애정이 있고 예뻐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그 투정을 부리는 걸 텐데 그렇잖아요. 뭐 그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뭐 투정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 남자는 아무리 커도 애다 요 말씀이 요즘을 살아가는 저한테 아직도 한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섭섭했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신경 좀 써야겠네요. 네. 어떠세요? 근데 그 요즘 어려운 시대인데 마지막 거니까 앞에 두 문장 같은 게 좀 어떻게 와닿는 부분이 있나요? 네, 마치 그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네. 정말 우리 저기 범민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었으면은 전혀 어떤 감흥이 없었을 그렇죠. 수 영랑은 있었을. 유리다. 근데 요즘 같은 시기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영향을 좀 예민해지잖아요. 크게 받고 예민해지는 네. 때에는 그게 어떤 말씀인지 너무
깨닫게 되네요. 맞아요. 와닿습니다. 네. 예.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. 이 문장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정말이지 인문학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. 이런 문장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워낙 예민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가려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아는 것 그것은 아마 대중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을 가릴 줄 안다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야, 진짜 주옥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거 내가 모르는 것이 참 이 제목도 주옥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겸손한 제목이 나와요? 물론 이거는 이제 편집인께서 지어준 제목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평소에 참 많이 하셨다고 하세요. 좀 덜 배운 사람은 그러죠. 나 뭐 다 알아.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사소한 부탁처럼 그렇죠. 마찬가지인 네, 거죠. 맞습니다.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. 진짜 공부를 한 분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제목이자 그림도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진짜 황현사 선생님 뒷모습 같고 네, 그런 것 같아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책을 한번 보면 답답했던 내 마음에 좀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권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역시 문득 와야 참 좋네요. 자주 온 병. 너무 좋네요. 예. 구독 꾹꾹 깎아 고맙습니다.